한 주간의 뉴스 중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 특별히 사회부 양형욱 기자 그리고 CBS 장규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왜 양 기자를 불렀냐면은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잖아요. 노정 갈등 관련해서 우리 양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어서 맞아요. 불렀어요.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취재하고 있죠. 네, 지금 뭐 갈수록 지금 노정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 상황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네. 한국노총이 7년여 만에 이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한국노총마저도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그 여파가 상당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엄청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한국노총은 바로 다음 날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투쟁에 나서겠다고 이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네. 일단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게 된 배경은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네. 경찰이 전남 광양제철소 앞 천만 농성장에서 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현 사무처장을 이제 경찰봉으로 진압을 하고 그쵸. 이제 집회를 탄압을 하면서 이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김 사무처장이 이제 경찰봉에 맞아서 피가 흘리는 네. 사진들이 이제 공개되면서 이제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뭐 정부가 노동계와 대립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한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초기부터 네. 이제 화물연대 파업을 무마시키면서 지지율이 좀 견인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좀 노골적으로 노동정책 기조를 강경하게 가져갔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신조까지 그쵸. 만들면서 네.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고 이제 경찰은 1계급 특진까지 내걸고 전국적으로 200일 동안 특별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정부가 주장하는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가 무엇이었냐면요. 네네. 일단 건설노조 조합원이 사용자들에게 채용을 강요했다. 그리고 금품을 갈취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노조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속된 말로 일용직 노동자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처우가 대단히 열악해요. 그래서 뭐 공사가 끝나면은 전국 방방곳곳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면서 네.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들을 요구해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체 교섭을 맺거나 네. 뭐 쟁의 행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채용 강요를 노동조합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부가 주장을 해서 건설노조는 이게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조 입장에서 이제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항변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건설 노동자 한 분이 분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 양해동 지대장이었는데요. 이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혐의들로 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이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고 이제 그 다음날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서를 살펴보면요. 네.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이 이제 탄압받는 것에 치욕감을 느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네. 이렇다 보니까 건설 노동자들이 고인의 유지를 받든다면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요. 네. 이제 1박 2일 동안 노숙 집회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노숙 집회가 끝나면서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이 노숙 집회가 불법 집회였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꺼내 들었는데요. 그때 뭐 시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었다, 출국계 시민들 네. 불편했다 이런 주장들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차로를 점거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뭐 이제 뭐 어떤 쓰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네.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여당이 나서서 집시법을 개정해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이제 야간 집회를 금지하도록 네.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했고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도 최근에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기를 집회 현장에 동원하면서 야간 집회나 노숙농성과 같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 집회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수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노동 탄압이 지금 이제 야간 집회 금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8시에도요. 서울 네. 영등포구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네. 경찰이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래서 뭐 노동절 집회, 5월 11일 결의대회, 네.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노숙 집회 관련한 뭐 문건이라던가 아니면 집회 계획서 이런 것들을 전부 압수해 갔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네. 이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실 통해서 그리고 제가 직접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해서 최근 5년간 야간옥외 집회 관련 통계들을 좀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경찰 측 답변이 좀 황당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네, 서울경찰청이 야간옥회 집회 관련 통계를 따로 추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관련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야간 집회가 시민의 불편을 준다고 할 만한 근거가 딱히 없다는 거잖아요. 네, 지난 5년간 야간 옥외 집회가 몇 건 열렸고 네. 문제가 되었었던 집회는 몇 건이었고 얼마나 심각하게 피해를 입혔는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제 통계를 따로 추출하지 않았냐 하니까 수만 건의 집회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통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경찰이 제공했던 집회 관련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네. 야간 집회 때문에 시민들이 진짜 심각하게 불편을 겪었는지 조금 의문스러웠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요? 네, 일단 경찰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제 금지된 시간에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한 게 한 건도 없었고요. 올해 딱 한 차례 금지 시간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또 당정이 내세웠던 야간 집회 금지 논리가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린 139건 중에 생활평온 침해가 이유였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도 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사실 야간 집회를 열 정도로 규모가 있는 집회들은 뭐 정부의 주요 기관이나 대기업 본사 이렇게 주거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당연한 수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이유도 정부가 집회 금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도 살펴보니까 이러한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한 경우도 2019년부터 3년간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인 지난해에 17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교통소통을 이유로 56건의 집회를 금지한 변화는 좀 눈에 띄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집회들을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주는 집회는 그렇게 딱히 눈에 띄진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할까 정부가 이제 그런 실제 사례는 없지만 오히려 시민 불편 주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이제 정부 여당에서 또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확고히 하겠다. 이런 발의도 하긴 했거든요. 최근에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발의를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또 노동계를 위한 정책을 또 정부가 펼치는 거 아닌가 했지만 이제 노동계는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사실 노동계 수건 같은 거거든요. 계속 줄고 주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왜 노동계에서는 이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노동계에서는 이제 김 의원이 추가한 이제 개정한 조항만으로는 그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이제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노동계에서도 노동 기술 그리고 개인의 노력, 노동의 난이도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노동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김 의원이 언급한 뭔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취합하는 수준으로는 그런 가치를
지금과 얼마나 크게 달라지게 평가를 하겠는가 이런 네네.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정해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좀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노정 관계 좀 회복할 기미가 있을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경사노위에 불참했고 그때 이제 투쟁 기자회견에서도 네. 이제 대화 복귀 조건을 따로 달지 않겠다. 정부의 노동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쉽게 경사노위가 이제 사회적 대화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국노총이 오는 27일 2주 뒤에 이제 서울 도심에서 10,000여 명이 넘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민주노총도 네.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를 추진하는 중이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다가오는 7월에는 민주노총이 대규모 총파업도 예정하고 있어서 네. 노동계와 정부는 당분간 이런 뭔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갈등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노동개혁이 어떻게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견인에도 역할을 하다 보니 또 이런 기조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렇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동시에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경우는 사실 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장 기자는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또 왜 우리 사회부에서 단독을 하나 했었는데 네. 이 건설노조 집회가 열리던 그 당시에 이 건설사 사장님들, 기계협회, 건설기계협회 사장님들이 일본에 외유성 출장을 또 골프 갔고, 쳤다고 하죠. 골프 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또 뭐 여러 가지 경품도 막 많이 걸려 있었고 그 비용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협회에서 또 일부 된 것도 이제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어떤 도덕적 해이를 좀 이렇게 문제를 삼자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꼭 노조뿐만 아니라 사용자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제 좀 노조에 대한 혐오 프레임들이 많이 이제 씌워지는 거 아닌가. 특히나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씌워지고 있고 최근에 왜 아까 양해동 지대장 같은 경우 이제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가 조선일보가 또 이거를 이제 사과하고 정정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좀 너무 의도적으로 좀 과하게 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정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대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서 이게 더 갈등이 절정으로 때리기로 치닫다. 이제 가니까 약간 이제 의도적으로 거리를 지금 벌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집회나 이런 부분을 좀 강경하게 대응하면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노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향후 정부의 대응 어떻게 할지 이제 저희 지켜보고요.